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 이제 앞 시간까지 우리가 등기 파트의 1장, 2장 공부를 했어요. 이제 3장의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해보면 이제 관공서 촉탁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이 3장은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그러면 처음에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죠. 그죠? 등기관이 딱 받아가는 게 접수입니다. 받아가서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심사예요.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다. 각하를 시키겠죠.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의 실행, 등기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죠. 첫 번째,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보내주게 되어 있고 대장 소관청에 알려주게 되어 있고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이 이래 놓으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그게 이제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당사자 신청이죠. 그죠? 그걸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관공서 촉탁 이렇게 할 때 쉬운 겁니다.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관공서는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체도 등기할 수 있다. 관공서는 촉탁으로 할 수 있는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 4번에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의 등기, 말소 등기,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죠. 과거 시험에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압류 등기 말소입니다. 이게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니까 공매 절차가 끝났죠. 그러면 압류 등기 말소해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인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하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은 O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X를 공부하는 겁니다. 태아는 X, 학교는 X,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니다. 이 전원 명의가 공동 소유고 공동 소유는 공유 아니면 합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합유예요.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 합유가 나오는 거는 2번입니다.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로 등기한다.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읍면 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럼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신청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당사자라는 말은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 이거죠.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건 공동입니다. 둘 중에 혼자 하는 거는 단독이에요. 그러면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를 보면은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그러나 환매에서만은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 정액을 할 때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되고 전세권자, 세입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쉽게 이해를 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았다면 당연히 변경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마지막 거죠. 그죠? 마지막 거.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저당권 말소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이 말.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자, 을은 저당권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저당권을 껴안고 산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병이 갚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저당권 말소는 병하고 을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소하면 된다. 그러나 갑하고 을하고도 말소할 수 있냐? 있죠. 그죠?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하였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해도 되고 제3취득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소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소는 안 되죠. 왜냐? 둘 다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이거든. 저는 수업 시간에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이면 상대방이 있죠. 그러면 공동 신청입니다. 계약이 아니면 단독이에요. 근데 한 개만 딱 조심해 두세요.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이면 공동, 계약 아니면 단독. 그러나 계약이 아니면서 공동인 두 개가 있죠. 그게 유정과 진정명의 회복이죠. 이거는 계약이 아니면서도 공동신청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단독 신청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6번에 자 조심을 해볼 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죠. 그죠?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말소는 공동이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으로 해야 되고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인데 말소는 공동이니까 이해해 두셔야 해요. 여러분들 7번, 8번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멸실 등기는 표제부죠. 그죠? 표제부는 공동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 정리해 두면 되고 9번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때 가등기 명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과 12번이 중요하죠. 그죠? 가처분 등기거든. 여러분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뭐냐면은 금전 채권은 가압류, 금전 채권 제외는 전부 다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가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송입니다. 소송. 현재의 부동산이 소송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소송이 끝났다면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가처분 등기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말소를 하죠. 자, 혼동 단독이죠. 그죠?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의 경우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동신청은 좀 전에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고 단독신청은 이렇게 내겠죠.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독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거든. 여러분들 시험에는 법인은 시험에 출제를 잘하지 않아요. 만약 출제를 한다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가장 전형적인 애는 종중이죠. 그죠? 종중. 이때 이 세 개는 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명의는 소유자가 명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종중입니다. 그러면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고 종친회 회장이 있다면 종친회가 소유자지 회장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에요. 그러면 어성김씨 종친회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중이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종중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이 신청은 사람이 가야 되죠. 그래서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인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명의인은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비법인,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안 하니까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써요.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기록한다니까 신청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썼다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은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하죠. 권리자는 제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죠. 그러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해야 되고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해야 하는 겁니다.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으나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신청인데 여러분들 이걸 푸는 요령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 건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답입니다. 표제부를 배우느냐 갑구을구를 배우느냐 표제부를 배웁니다. 갑구을구는 개인 거예요. 그러면 갑구을구의 변동사항은 개인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아파트 주민 전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대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갑구을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대위 신청해도 된다.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는 끝글자를 물을 거예요.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대리권 변경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하나 조심해 둘 때 표시는 표제부입니다. 건물의 표시는 표제부죠. 그럼 요 글자에 권리가 오면 안 돼요. 권리는 갑구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멸실등기죠. 멸실등기는 표제부여야죠.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4번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볼 때 이렇게 듣잖아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입니다. 자, 여기도 핵심은 이거예요. 토지의 표시는 표제부입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요. 개명,
이름이 잘못돼 있더라. 이거 대위 신청해 준다고 해서 불이익 보는 자가 없어요.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그죠? 처음에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신청권이 있어야 대위 신청하죠.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두 개 나오는 건 4개입니다. 가등기에 또 가등기 대,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 대,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어. 그러나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죠.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할 수 없다. 말소 회복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배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자 보세요. 피대위자는 채무자입니다. 대위자는 채권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논리겠죠. 그죠? 자, 답은 이거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을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고 병을 채권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을이 등기를 안 가져오면 병이 대위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위자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을은 피대위자입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을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병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요. 저 을은 소유자로서 올라가는 것이고 병은 대위 신청인으로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소유자, 권리자, 을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대위 신청인인 대위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청인으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성명 주소만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죠. 왜? 신청은 병이 했잖아요. 명의는 누굽니까?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 필정보는 안 주고 을에게 병에게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청정보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신청정보라는 말이 있고 첨부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10개다. 그러면 신청서가 1장이죠. 그럼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첨부 서류, 첨부 정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에 일괄 신청 이 3개를 딱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립니다.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죠. 근데 저는 부동산이 없어. 그래서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주는 거예요. 부동산이 10개죠. 그럼 저당권도 10개입니다. 그럼 신청서도 10장이 들어오는 게 맞지.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한 장의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다. 문장을 익숙을 시켰어요.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 이전의 등기, 공매 등기의 말소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낼 때는 답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만약에 답으로 만들었다면 있다 없다가 답이잖아요. 과거 시험에 이걸 시험에 냈는데 뭐라고 냈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한 장 신청서를 갖고 이 등기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관할이 동일해야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때 이렇게 딱 해보세요. 자, 여기에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가장 쉽게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갑하고 을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당사자,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7월 1일 날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신청정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면 출제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제일 먼저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써야 돼요. 그럼 시험에는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매매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등기 원인, 7월 1일이 등기 원인 일자,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는 거는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대장을 첨부해야지. 그 다음에 매매가 났죠. 그럼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할 때 부동산 표시는 신청정보입니다. 대장은 첨부정보입니다. 등기 원인은 신청정보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첨부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래신고를 했죠. 그럼 거래신고를 했다면 거래신고 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신고 1년 번호는 신청정보고 거래신고 필증은 첨부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분도 매매가 되냐 안 되냐 할 때 동그라미 1번은 공유입니다. 공유는 매매가 되죠. 공유 지분은 매매가 되니까 이전되는 지분을 표시해야 돼요. 그러나 합유는 매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합유라는 뜻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분은 표시하지 않아. 공유는 지분을 표시하지만 합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표시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의무자는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와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요령은 여러분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항상 키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로 한 겁니다. 이때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의무자가 아닙니다.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들 의무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권리자는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제출한다. 이래 이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주소는 신청정보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게 주민등록 등초본이거든. 이거는 그러면 첨부정보가 되는 거예요. 주소는 신청정보, 주민등록 등본은 첨부정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부동산 표시를 정리하는 정보가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장은 첨부정보고 부동산 표시는 신청정보고, 그러면 시험을 응용을 한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번호금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면 이제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뒷면입니다. 뒷면인데 상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출이라는 말하고
제공이라는 말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돼요. 제출이라는 말은 종이를 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는 제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쓰느냐?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등기 필정보 종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등기 필정보에 나와 있는 여기에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기재.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만 조심하면 되죠. 의무자입니다. 이 자리에 권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신청연월일, 신청인, 관할 등기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기 필정보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 제공은 답입니다. 답을 할게요.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권리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에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거든. 그러면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게 공동이에요. 단독 신청은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단독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등기 필정보 제공 의무자가 하죠. 그럼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단독 신청에는 등기 필정보를 제출한다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공동 신청은 의무자가 있죠. 그러면 모든 공동 신청,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건 의무자가 있으니까 전부 다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딱 조심을 해야 돼요. 단독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을 한다. 이때는 단독이지만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할 때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O,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요 그림을 한번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렵게 해요. 여기에 정말 제공은 신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어요. 그럼 을은 이사 들어와서 살아요. 살면서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럼 세금은 갑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을이 안 받아가? 그럼 갑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갑이 소송해서 이겼어요.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네, 신청. 그러면 갑은 의무자니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줘야 되는데 신청은 갑이 했지. 명의는 을이지. 즉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주는 건 아니고 등기 완료 통지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을이 매매 대금 줘서 그럼 등기가 넘어와야지. 와야 되는데 이제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을이 소송을 겁니다. 을이 소송해서 이겼어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근데 을은 권리자잖아요. 권리자. 그러니까 을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이냐. 자, 정리합니다. 신청 누가 했다? 을. 명의가 누구다? 을. 그럼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네요. 그죠? 여러분들, 신청 정보는 여기 있는 내용은 신청 정보, 이걸 증명하는 서류들은 첨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등기 원인이 있고, 등기 원인 일자가 있죠. 자, 여기서는 소유권 보존만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만 등기 원인이 없는 거예요. 왜?
소유권 벌어넘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거든.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벌어넘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원인일자도 없어. 그러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 그럼 이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아. 자, 여기서부터 할 때 수용어 원인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유정은 원인은 유정, 원인일자는 사망일자. 그러나 유정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그 다음에 상속이죠. 그죠? 상속 등기의 등기 원인은 사망일자죠. 그죠? 그런데 협의 분할을 한다면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할 때는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 원인일자는 사망일자,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을 하면 원인은 협의 분할, 원인일자는 협의 분할일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연이라면 여기는 원인은 똑같잖아요. 그럼 시험에 안 내겠지. 이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이 판결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자. 법률행위가 매매고 법률행위일자가 1월 1일이다 이러면 되죠. 그런데 판결서에 등기 원인, 원인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원인일자는 확정 판결 선고일자.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엄청 복잡하지만 핵심은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요. 여러분들이 먼저 출발할 때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필요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5개만 다 공부를 하거든. 자, 여기에서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 권리의 변경. 이 권리의 변경이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4개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락서가 안 들어가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따라서 안 해도 주등기로 해주니까 각하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 여기서 핵심은 도면은 부동산 일부죠. 그죠? 부동산의 전부일 때는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일부일 때는 위치를 표시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구분 건물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아파트죠. 아파트는 항상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 거죠. 그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풉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등기는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7개를 배우거든. 7개를 배울 때 1번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답을 한번 해봅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답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O라고 하는 사람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면 인감은 의무자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잖아요. 이 말은 의무자가 하기는 하는데 소유자일 때만 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면 갑이 의무자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은 인감 첨부해야지. 그러면 이제 을의 명의로 전세가 되었어요. 되는데 이거를 말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을이 권리자가 되죠. 을이 의무자가 되죠. 갑이 권리자가 되잖아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을은 말소할 때 전세권자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갑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때는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니까 인감 첨부해야 돼. 그럼 이제 을의 명의로 전세권이 이루어졌어. 그럼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잖아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을이거든. 의무자는 의무자 맞지? 그러나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전할 때 을은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 필정보가 멸실이 됐을 때는 재교부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으면 되죠. 이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이 확인서는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제가 도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서자가 들어가는 거는 있잖아요. 동의서, 성락서, 협의서, 확인서 이런 말이 들어가죠. 그럼 결론입니다. 동의서, 성락서를 갖고 이해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동의서, 성락서는 이익 보는 쪽이 써줘요? 불이익 보는 쪽이 써줘요? 불이익. 그러면 불이익 보는 쪽은 성락서를 안 써주잖아요. 안 써주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돼요. 따라서 서자가 들어가면 써준 사람 전부 다 인감 첨부해야 된다. 그럼 여기도 공부 안 해도 요 서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봅니다. 먼저 1, 2, 3, 여기 있죠? 1, 2, 3, 6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우리 법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할 때 이게 여러 개가 나와.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1번, 2번, 3번은 공정을 받아도 인감 들고 가야 돼. 그러나 4번, 5번, 6번, 7번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의 필요가 없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인감이 두 개 들어갑니다. 두 개.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본인의 인감, 대리인의 인감 두 개가 들어가는 게 1번, 2번, 3번, 6번. 자, 보세요. 6번 제가 여기다가 빨간 표시로 해놨죠. 쉬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의 인감도 들고 가야 돼요. 그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번, 2번, 3번, 6번. 요 6번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대리인의 인감도 함께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4번, 5번, 6번, 7번은 공정을 받아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의 필요가 없다. 공정을 받으면 인감의 필요가 없어요. 그게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단순 암기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사람으로 치면 이거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세 사람입니다.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연인은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재외국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외국인은 없어요. 법인은 없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등기 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하는 번호를 줘요.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이고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은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실향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